안녕하세요. 최근 한 주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봤을까요? 예, 오직 조회수로 선정한 한 뉴스, 남다른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사이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예, 아주 휘준 편안해 씨는? 보이십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는 음. 원래는 외국을 가려고 휴가를 안 썼는데 올해도 글렀다. 그렇죠. 이 시국에 외국은 못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투데이 앵커 자리가 불안해서 안 가려는 건 아니에요? 뭐 없진 않지만 뭐 불안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자신감으로서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제 스스로에게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시작한 지 생각합니다. 얼마나 됐죠? 이제 4개월 됐습니다. 넉 달 만에 이렇게 자신감 뿜뿜이라니. 이러다 오늘 내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만함이 화를 부르는데. 자. 네, 휘준 겸손해야 씨가 됩니다. 넉 달을 넘어서 40개월, 400개월? 아, 그건 너무 길지? 400개월. 야, 저 새벽에 400개월이면 너무 길지. 잠을 너무 못 자요. 40개월. 400개월. 400개월은 그러면 정년 퇴직하겠다. 저 죽어요, 그러다. 네, 40개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앵커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예. 올림픽도 끝났고요. 휴가도 끝났고요. 이제 다시 남들은 다 본 뉴스를 전해드리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 아이템 공개합니다. 올림픽 소식이 아니니까 또 되게 이상하네요. 그쵸. 자, 오늘 5위. 준비하는데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했다. 5위 79세 보석상 할머니 실체는 마약 조직 두목이 네. 차지를 했어요. 5위인데 네이버 다음 유튜브 합산 143만 번 조회가 됐습니다. 이게 어제 뉴스투데이에 나간 뉴스인데 딱 하루 정도 사이에 제가 이 집계를 오늘 아침에 하는 거거든요. 네. 7시 정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24시간 만에 143만 번 조회가 된 거예요. 뭐 저 제목만 봐도 뭐 클릭하고 이슈톡은 싶어지잖아. 맞아요. 이슈톡은 한 음. 이기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저 제목만 봐도. 제목만 봐봐 얼마나 궁금해. 그래, 하루 만에 그럴 수 있어요. 자, 영상을 보면서 자세한 팩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수갑을 찬 남성이 잇따라 연행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코카인 밀수를 하던 스페인 마약 조직 일당이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자, 이들의 숙소에서는 코카인이 든 가방도 함께 발견이 됐는데요. 조직의 우두머리는 뜻밖에도 79세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포르투갈에 설립한 유령 회사를 통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산호석을 수입하면서 컨테이너의 비밀 공간을 만들어서 코카인을 숨겨 들어와 판매업자에게 넘겼습니다. 그 스페인 공안 당국에 따르면 이 할머니가 판매업자에게 선불금을 받아서 저기 거래에 드는 비용을 모두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마약 장세를 한 셈이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이렇게 공안 당국이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 네.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대단하죠.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네, 79세. 네, 맞아요. 그래서 강성수님도 유튜브에서 아니 조직 운영을 얼마나 잘했으면 70대 할머니가 이걸 유지하냐. 그냥 그 유령회사 대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금 충당부터 저 반입 계획부터 모든 과정을 저 할머니가 직접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스페인 현지에선 이 할머니를 마약 왕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그 남미에서 마약 왕이라는 나르코스. 칭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큰 칭호잖아요. 큰 칭호죠. 네. 와, 아무튼 네, 대단합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마약왕 할머니. 근데 예. 얼굴이 영상에 공개가 안 돼서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넘어가시죠. 자, 선거철 단골 공약 가운데 하나가 아마 철도역이나 공항을 지어주겠다 이런 약속일 겁니다. 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미 그 예비 후보들이 청주 도심 통과 고속선, 또 목포, 충청, 강릉을 잇는 강호축 이런 건설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렇게 한쪽에서는 신설을 약속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정치권의 무관심과 또 적자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철도 노선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39억 원을 아끼려고 무궁화호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군요. 완행열차가. 73만 번 조회가 됐는데요. 일단 보도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금요일 밤 등산객들이 열차에 오릅니다. 지리산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노보단에서 해 뜨는 거 보는 게 설레요. 매일 밤 10시 43분에 용산역을 출발해 새벽 3시에 전남 구례구역에 도착하는 무궁화호 열차. 전라선의 마지막 남은 심야 열차입니다. 새벽 산행을 이제 하기가 좋은 시간이 이제 되는 거고 해 뜨는 시간도 이제 맞출 수 있고. 하지만 7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습니다. 없어진 무궁화호는 또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51분 전남 순천을 출발해 용산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27개역을 지나 서울까지 6시간 반이 걸립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주로 애용합니다. 7번은 간단 말이에요. 1년에 7번은. 내가 병원에 가고 아들 집이 이제 추석도 새로 가고 설도 새로 가고. 이 열차도 8월부터 사라졌습니다. 이제 보성이나 화순에서 서울에 가려면 광주까지 가서 갈아타야 합니다. 내려서 물어서 또 다른 차를 갈아타면 얼마나 불편하지. 걸음도 잘 못 건지. 우측을 한 번이나 가면 우측을 찾아가야 될까. 진짜 아들집도 다 가고 말이야. 바깥 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농어촌 고령화 된 사람들 손발을 묶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 저렇게 없어지거나 감축되는 무궁화호 열차가 그러니까 이달부터 14개나 된다고 해요. 네. 몇 년 전까지 코레일은 그 KTX에서 돈을 벌어서 저렇게 시골 구석구석 천천히 다니는 무궁화호의 적자를 메워왔었는데 예. 이게 그 수서 고속철 있잖아요, SRT. 네. 그게 생긴 다음부터는 코레일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저 무궁화호의 적자를 메우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저렇게 노선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아까 뭐 39억 원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걸 없앴어요. 그러면 이게 적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39억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억 원 정도 없애려고 완행열차를 저렇게 폐지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몇 조 원이 투입이 되는 고속철 건설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뭐 고속철을 계속 지어서 교통이 원활해지고 빨리빨리 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네. 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고속철도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2분 단축 고속철도에 2조 3천억 원. 자, 네. 3위에 올랐고요. 네. 166만 조회수. 네. 근데 저걸 보기만 하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제목을 보면. 고속철도 하면 확 줄어야 되는데 왜 그렇죠? 2분 겨우 줄이는데 왜 2조 3천억 원을 들이냐. 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용산역에서 목포행 KTX 타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가다가 광주 송정역 지나면서 속도가 100km대로 떨어져요. 맞아요. 그냥 광주에서 목포까지는 아직 일반 철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간 77km 해당되는데 여기를 고속화하는 공사가 2달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2조 3천억 원 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휘진 씨가 얘기한 대로 왜 2분밖에 안 줄어드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일반 철도로 35분 걸려요. 광주에서 네. 목포까지. 근데 고속철이 완공이 돼도 33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딱 2분 줄어드는 건데 예. 왜 이렇게밖에 안 줄어들까요? 네. 지도를 보면 의문이 풀립니다. 지도 띄워주십시오. 예. 자, 저 지도를 볼게요. 저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달 전 공사가 시작된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구간 표시한 지도예요. 네. 근데 저기 확대해 볼게요. 네. 이게 이번에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이에요. 저기 광주 송정 써 있죠, 파란색으로. 네네네. 그리고 거기서 나주를 거쳐서 네. 중앙쯤에. 이제 빨간색으로 가죠. 네. 고막원 그다음에 무안공항으로 가잖아요. 예. 저게 원래는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저 파란 선을 따라 쭉 직진으로 가려고 했었던 건데 네. 무안공항을 거치면서 이렇게 S자로 노선이 휘게 된 거예요. 저 무안국제공항이 2007년에 완공된 건데 이게 이용객이 없어서 애물단지 지적을 계속 받아왔고 예. 지역에서는 KT역 신설해주면 여기 이용객이 늘어날 거다 이러면서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KT역 예. 신설해달라고. 근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고 결국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직선이면 13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저렇게 S자가 되면서 33분이 돼서 20분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 무안공항이 애물단지라고 네. 하는데 만약에 이거 신설했어요. 그럼 네. 무안공항이 살아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전남도에서는 저게 S자로 저렇게 해서 무안공항이 여기 생기면 네. 무안공항이 살아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제연구기관이죠. KDI. 여기서 예측한 건 굉장히 달라요. 예. 무안공항의 이용객이 하루 평균 6천 명까지 늘어나더라도 그중 KTX 이용객은 4%도 안 될 거다. 공항을 살리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이게 참 되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전남도에서 요구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노선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돈이 들어가는데. 네.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자세한 건 잘 알기는 우리가 어렵지만.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네.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KTX 공주역이 좀 비근한 예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이름이 공주역인데 공주 시내에서 16km 차로 30분이나 걸리는 위치에 있어요. 공주역이 아닌 느낌이에요. 공주역이 아니에요. 주변은 논밭이에요. 그리고 이용객이 그러니까 누가 여기 차로 30분이나 공주에 가겠어요. 서울까지 공주에서 2시간이면 가는데. 네. 그래서 이용객이 하루 440명밖에 안 돼요. 이 공주역이. 네. 근데 당초
KTX 노선 계획에는 공주역이 없었어요. 그냥 오송에서 곧바로 호남선으로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설 과정에 노선이 변경됐고 공주역이 신설됐는데 왜 이랬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지자체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공주지동은 치우칠 수도 없고 논산도 치울 수 없고 그러니까 4개 시군하고의 어떤 주요 지역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한 이제 요구를 했었겠죠. 왜 공항이 있는지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그 KTX가 지나가는 그 지자체들이 다 우리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을 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이 관계 부처에 또 압력을 행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역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네. 뭔가 수요가 있으니까 공항도 생겼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고속철도도 있을 텐데 정말 이유가 뭔가 납득이 잘 안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약간 선심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단 공항을 지어주는 이렇게, 거죠. 철도역을 그런 지어주고.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이 뭔가 표를 얻기 그렇죠. 위한 그렇죠. 기자님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약간 그런 뭔가 의심도 그렇죠. 들기도 이게 해요.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이해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공항이나 철도역을 지어놓으면 게다가 철도는 노선을 저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네. 정말 최장 100년 이상을 전호선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선 변경을 하려면 또 새로 철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또 들어가니까 그냥 저렇게 35분 걸리던 걸 고속철 2조 원 넘게 들여서 33분에 2분 단축해서 계속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 아까 그거에 댓글 유튜브에도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자분이 진짜 뼈를 때리는 말들을 엄청 쓰셨어요. 그게 마지막에 정치인들은 정작 시골철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거든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너무 솔직하게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칭찬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무궁화호가 없어지는 거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공항이나 그 역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지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발 철도 같은 거는 그냥 정말 좀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꼭 그런 데만 있었으면 막대한 좋겠어요. 세금이 들어가는 공사인 만큼 좀 수요 신중하게. 공급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좀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까 제가 댓글로도 막 봤었는데 시골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실망할 것 같다고. 사실 이 짧은 거리 이용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무궁화호로.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빌로바티비님 진짜 저거는 정치인이 하면 안 되고 전문가가 해야 함 맞습니다. 이사나님도 정치인들 자기들끼리 하면 안 되고 전문가들 모셔서 해결해야 한다. 네. 철도 노선은 철도 전문가에게 맡깁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수리 맡기는 일 뭐 1년에 한두 번씩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자, 남의 일이 아닌데 MBC에 관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7위 보겠습니다. 수리 맡겼던 휴대전화에 다른 사람 정보 가득 121만 번 조회가 됐고요. 제목만 보면 상당히 또 자극적입니다. 일단 제보자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제 사진에 내가 모르는 사진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 사진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이건 등본, 신분증, 여권 사진, 이게 다 제 사진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 그 데이터가 지금 다 유입이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럼 내 데이터는 이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삼성전자인데 데이터를 옮겨줬던 기사는 너무 당연한 듯이 그때 좀 바빠서요. 다른 사람께 들어갔나 봐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처음에 반응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업무 보고 저는 나왔어요. 그래요? 따지고 하다 보니까 월요일이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께 들어갔나 봐요. 저게 뭐 사진 같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입출금 거래 내역서, 병원 진단서, 그리고 굉장히 사적인 문자 메시지, 연락처 등등이 몇 건이 들어있었냐면 4천여 건이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심하네. 이 황당했던 우리 제보자 배 선생님께서 이 개인정보의 주인을 수소문에서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배 선생님보다 열흘 전에 이 해당 센터에 휴대전화 수리를 맡겼던 A씨였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경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되게 황당한데 저희가 CG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G를 보면 저희가 먼저 직원의 A씨의 휴대전화를 백업을 합니다.
그 네. 노트북의 A씨의 데이터를 이제 임시로 옮긴 거죠. A씨 폰 수리가 끝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노트북에서 지웠어야 되죠. 네. 근데 지우지 않은 채 남겨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제보자 배 씨의 휴대전화를 같은 방법으로 백업을 했고요. 수리가 끝난 다음에 노트북에서 배 씨 폰으로 데이터를 옮기는데 A 씨의 데이터까지 같이 옮긴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 측은요. PC에 임시 저장한 데이터는 작업 완료 후 영구 삭제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직원 실수로 삭제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뻔한 얘기죠. 일은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재발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당연하죠. 문제잖아요. 개인정보니까. 왜냐면 댓글을 봤었는데 다니엘 팡님께서 사진, 신분증, 여권 이런 정보가 만약에 누출이 됐어 봐라. 정말 큰일 나지 않겠냐. 맞아요. 그렇죠. 이번에 신분증, 등본 다 이 배지훈 씨한테 A 씨 거가 다 옮겨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말 심각한 개인정보까지 다 옮겨가서 그게 만약에 범죄로 이용이 됐다. 이용될 수 있죠. 이용될 그러니까요. 수 있죠.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이 정말 없도록 저거를 또 별일 아닌 것처럼 대응한 저 직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심각한 일어나면 개인정보 안 돼. 유출 사태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예. 네, 델타 충격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 발병 초기 를 거의 방불케 할 정도로 지금 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예, 네, 6위는 델타 충격의 통제불능 백신 접종 이전으로 차지했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도쿄와 워싱턴을 연결을 했습니다. 131만 조회가 됐고요. 네. 6위에 올랐습니다. 131번이 아니고 131만 번. 131번이면 만 번. 우리 지금 동접자가 483명이니까 131번이면 너무 적어. 네, 일본은 하루 실수했다. 네, 말꼬리였습니다. 예. 일본은 하루 2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중증 환자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전문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어 불능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요. 미국은요. 성인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았는데도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환자까지 급증하고 있어요. 예. 역시 델타 변이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 공개된 미국 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내부 문건에 무슨 표현이 있었냐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예. 미국은 다음 달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좀 나아질지. 그러니까요. 이 델타 변이가 큰 문제네요. 오늘 뉴스투데이에 저희가 톱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람다 변이. 맞아. 람다 변이 이건 또 델타가 뭐야. 끝나니까 이제 람다가 와. 이게 또 무슨 일이야. 아무튼 무서워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람다 변이가 우세종,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는 종인 네. 거죠. 이게 페루는 그러는데 코로나 사망률이 10%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미 국가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전파가 됐었는데 미국에서도 확인이 됐고 지난달에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나왔다 이거 뉴스를 전해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인접 국가인 우리도 왜냐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입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람다 변이의 전파 속도, 치명률, 백신 저항력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아직 확인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근데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방역은 최악을 가정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람다 유행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도 굉장히 지금 좀 위중해요. 그러니까요. 오늘 신규 확진자가 2,152명,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어요. 예. 정부는 내일 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한 방역 대책을 또 발표합니다. 이게 또 8일 만에 또 2,000명대로 네. 다시 진입한 맞아요. 거라고 하죠. 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백신 접종의 의미가 이제는 치명률을 낮추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댓글도 네,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또 마스크도 잘 쓰고 네.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댓글 당연히 많았고요. 그죠? 그게 이러면 이제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는데 백신을 맞으면 중증까지 가지 않을 그 가능성이 커지니까 감기처럼 그냥 살짝 앓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백신은 꼭 맞으셔야겠습니다. 예. 잠시 숨 좀 돌리고 가는 차원에서 살짝 가벼운 파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경기 중 축구장 난입 아기 엄마가 태클로 정리가 차지를 했는데요. 네. 95만 번 조회가 됐네요. 네, 영상으로 얼마나 귀여운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7일 미국 프로축구 리그 경기 현장입니다. 두 팀이 무승부로 팽팽히 맞붙은 후반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화면 왼쪽 아래 네. 저렇게 되게 작죠, 그죠? 네. 하늘색 옷을 입은 아기가 경기장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요. 위험하죠, 그죠? 위험하죠. 애기인데 선수들과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순간 한 여성이 펜스를 넘더니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아이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한 다음에 아이를 감싸 안은 채 태클을 해 안전하게 넘어뜨리고요. 그러고는 곧바로 경기장 밖으로 아이를 안고 달려 나옵니다. 저 놀라운 순발력과 운동신경의 소유자는 아기의 엄마 모건 씨였어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기가 저렇게 경기장을 뛰어 들어갔고 엄마가 펜스를 넘어서 냅다 질주해 아기를 저렇게 안고 태클을 해서 안고 나온 겁니다. 너무 귀엽죠. 귀여운데 진짜 위험할 뻔했네. 근데 그냥 아유. 태클했으면 그래서 저는 태클로 태클이 제압했다 아니던데. 그래서 그냥 애가 그러면은 다친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러니까요. 애를 이렇게 안더니 이렇게 딱 앞으로 미끄러져 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빠른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저러군 동작을 취할 수 있나. 저 엄마 너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넘어진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뭐 잘 네. 구했으니까요, 네. 그죠? 네. 빌로바 TV님이 너무 깊은 태클이었다. 네. 네. 그리고 종이컵 앤 커피 한 잔님께서 네. 심판이 보고 레드 카드까지 줬으면 인생 경기 뭐 이런 네. 댓글들 네. 많이 남겼어요. 네. 가볍게 네, 이런 가볍게 것들 네. 하고 팔이 넘어가겠습니다. 맞고요. 예. 여름 날씨 하면은 뭐 6월 말에서 한 달 정도 장마 있고 그 다음에 장마 끝나면 폭염 있고 아휴. 8월 중순 말에는 한 태풍이 뭐 한두 차례 아유. 지나가고 원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 날씨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유. 그 공식이 다 깨졌나 봅니다. 예. 폭염이 끝나더니 다시 장마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조회수 162만 번의 4위 뉴스. 요즘 날씨가 왜 이러는지 날씨가 모르겠어요, 이래요. 진짜. 네. 이게 며칠 전에 이제 남쪽 해상에 정체전선 해가지고 이렇게 네, 약간 맞아요. 장마전선처럼 네. 뭔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지난주에 휴가 때 제주도를 갔었는데 네. 있는 내내 비가 왔어요. 휴가가 아니에요. 휴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이게 일본 기상청에서도 장맛비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일본에서는 단 5일 만에 10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맞아요. 피해가 컸겠네요. 그죠?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강원 영동 지역에 기습폭우가 와서 피해가 컸는데 오늘 다시 매우 강한 비가 또 예보가 됐죠.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내일까지는 소나기, 또 주말부터 다음 주 내내는 계속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예.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한세님께서는 코로나도 미쳐가고 날씨도 미쳐가네.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정유현님이 새벽엔 추워 하셨는데, 오 맞아요. 맞아요. 입추가 지나니까 귀신같이 추워졌어요. 절기가 무섭습니다. 네, 절기가 무섭습니다. 또 나이를 한 살 먹는 느낌이. 네, 절기가 듭니다. 무섭습니다. 예. 네. 세 번이나 넘어가시죠. 얘기했어. 절기가 무섭다. 예, 나이 든 느낌. 네. 예. 우리가 알고 있던 기상 공식이 또 이 날씨 예측이 이제 다 옛말이 되려나 봅니다. 심지어 그린피스는요, 9년 후쯤에 우리나라에 기후 재앙이 올 것으로 우려를 했습니다. 이제 일이 공개해야 되는데 일이 오늘은 좀 공개해야 퀴즈를 안 냈는데. 예. 퀴즈를 냈어야 돼. 아우 까먹었네. 근데 지난번에 퀴즈에서 대문짝만하게 제목으로 다 공개해놓고 그러니까요. 퀴즈를 내서 완전 바보 됐는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은 여기 저희 그 라이브 창 밑에 제목을 제가 9년 후 이런 대재앙이 땡땡땡 하면서 약간 꿨어요. 숨겨놨었거든요. 제목을. 근데 아휴, 뭐였을까요? 퀴즈를 미리 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에휴. 그냥 안 내는 이만 네. 못한 것 같아. 그냥 하지 말까 봐요, 저희. 그죠? 다음 주에는 안 까먹게 얘기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247만 번 조회가 됐네요. 네. 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매년 상승하고 있죠. 오는 2030년에는 부산도 물에 잠기기 시작할 거라는 회식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린피스가 그 예상한 그 컴퓨터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린피스가 예상한 9년 후 부산의 모습입니다. 광안리와 해운대 일대에 세찬 비가 내리더니 요트 경기장 주변이 서서히 차올랐어요. 잠깁니다. 그리고 뒤에 백스코와 센텀시티 물에 차오릅니다. 네. 도시가 물에 잠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거를 우려해서 행동에 들어간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이탈리아 베네치아 수중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고요. 미국 뉴욕은 해안선을 따라서 저렇게 방호벽을 둘러칠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부산이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물에 뜨는 해상 도시라고 저거요, 하네요. 저거. 유엔이 기후 난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000명 규모의 해상 도시를 부산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물이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걸 거고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자급자족의 해양 도시로 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게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완성이 거의 돼 있대요. 오. 해상 도시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이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뭔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네. 그린피스는요, 바다 수위가 오르면 우리나라 땅의 최소 5%가 침수될 거라고 우려를 했어요. 예. 그리고 부산 같은 해안 도시 지금 봤지만 자연재해에 치명타를 입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이게 불과 9년 후니까 한 20년쯤 후에는 정말 해안가 도시들은 다 좀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닐까요? 걱정됩니다. 네. 그렇죠. 네. 세계에서도 항상 뭐 몰디브가 잠길 거다. 막 이런 얘기들 막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걱정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팀 ERAS님께서 부산 사람들은 뭔가 알 거다. 옛날에는 백사장이 정말 컸는데 맞아요. 이게 도로랑 점점 바닷물이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맞아요. 댓글이 있었어요. 아, 그거 맞나요? 그래서 건물을 너무 해안선 가까이 지어서 그렇다. 아. 왜냐면 바다 코앞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건물. 네. 그래서 너무 해안선 가까이 지으니까 이 모래가 생길 공간이 없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라는 그런 것도 지적도 있어요. 있어요. 또 해수면이 상승한 것도 있겠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발의 또 그 부작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걱정입니다. 네. 예, 넘어가시죠. 자, 올림픽이 끝난 지 열흘도 넘었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손이 미끄러졌어요. 물병 도미노 후폭풍 네. 9위를 차지했고요. 73만 3천 번 조회가 됐네요. 이거 마라톤 경기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물병을 갑자기 이렇게 팍 떨어뜨리는 네. 그죠? 네.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게 고의일 것 같은지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C'est petit à petit à perdre de la lucidité, de l'énergie, donc tout en mettant, donc en m'accrochant. Donc voilà, je voudrais m'excuser auprès des athlètes. Voilà, pendant un moment, j'ai essayé de pouvoir tenir la bouteille d'eau, donc je l'ai laissé tomber, donc c'était pas évident. 저 은메달 딴 나지혜 선수 물만 좀 몇 모금 마셨으면 금메달 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어플레이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보면 저게 바로 악마의 손이다. 어떻게 매너도 없고 저러고도 못 땄지. 쯧쯧. 100% 고의다. 그죠? 저건 고의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화가 나는 네, 뉴스였어요. 화가 선수 났어요. 박탈해야 된다. 이런 누가 얘기도 봐도 있어요. 고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희준 씨는? 저도 미끄러진 고의라고 것 같아요? 봐요. 마지막엔 잡잖아요. 잡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도 잡을 수 있었던 거잖아. 오이가 없죠. 아무튼 그래요.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애초에 네. 하질 말아야 됩니다. 네. 최고의 그렇습니다. 개매너로 평가받은 영상을 봤습니다. 화났어. 네. 자, 지금까지 남도른 다본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 톱10 뉴스를 한 번 더 후루룩 훑고 가겠습니다. 예, 무궁화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골 노인들 도시 자식 보러 가는 길이 힘들어졌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경기 중에 도미노처럼 넘어진 물병.
손이 미끄러졌다고 했지만 고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9위입니다. 예, 8위 보겠습니다. 프로축구 경기장에 아기가 뛰어들어왔는데 놀라운 순발력과 운동신경의 소유자 엄마가 태클 넘어지면서 해결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삼성전자 수리센터에 휴대전화를 맡겼다 겪은 황당 사연이 7위. 자, 델타 변이에 이어서 이제 람다 변이가 가세했습니다. 오늘은 2,000명 확진자 넘었고요. 역대 두 번째입니다. 5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산호석을 수입한다더니 알고 보니 마약상 79살 할머니가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스페인의 할머니 마약왕 소식 5위. 예, 장마 폭염 태풍으로 이어지는 여름 날씨 공식이 깨졌어요. 한동안 폭염이 이어지더니 다시 장마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일반 철도로는 35분인데 고속철도는 33분. 이상하게 꺾여버린 노선 때문에 2조 3천억 원 들여 겨우 2분을 단축하게 됐습니다. 자, 일본도 날씨 공식이 깨졌습니다. 1000mm 넘는 폭우가 내렸어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금주 1위입니다. 9년 후 부산 광안리와 해운대가 물에 잠길 거라는 회색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산은 해상 도시를 대비책으로 삼았습니다. 자, 톱10에는 들지 못했지만 저희가 선정해서 보여드리는 뉴스, 숨어서 보는 뉴스, 색다른 숨보뉴 시간입니다. 네, 숨어보는 명작 같은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예. 최근 한 주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아프가니스탄 사태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전쟁 같은 상황. 색다른 숨보뉴에서 이걸 안 보고 지나갈 수기는 좀 그래서 그렇죠. 뽑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가 또 아니라서 또 안 들어갔을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새벽 3시 긴박한 탈출이 차지했고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 현장을 정리하고 탈출한 우리 최태호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가 탈출 후에 처음으로 화상 인터뷰를 가졌어요. 네. 보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대사관을 경비하는 경비 업체로부터 탈레반 부대가 대사관에서 차량으로 20분 정도 떨어진 장소까지 진입해 들어왔다라는 또 우방국 대사관에서 긴급 공지가 왔습니다. 바로 모두 이제 탈출을 하라고. 아프간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카불 점령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9월 1일 이후에 아마 카불이 함락돼도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예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8월 19일이 이슬람 가장 중요한 축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탈레반이 이런 축일 때 이제 종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테러나 큰 공격을 하게 되는데 우방국 대사관으로 간 대사관 직원들은 헬기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 일부가 1차로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9월 저녁부터는 이제 민간 공항 쪽으로 군중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활주로를 점거하고 민간 항공기에 매달려 있고 또 계속 총소리도 들리고 전쟁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교민 1명을 태운 군 수송기는 극도의 혼란으로 결국 이륙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16일 날 오전 늦게부터 민간 공항 쪽에 들어왔던 군중들이 군 활주로까지 넘어왔어요. 군용기 운항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10시간 넘는 기다림 끝에 공항 운영이 재개됐고 17일 새벽 3시 최 대사 일행과 교민 1명은 드디어 함께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댓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네. 미스터 N님, 우와 전직 뉴스투데이 앵커와 현직 뉴스투데이 앵커의 환상적 만남. 저는 처음 보네요. 제가 전직 뉴스투데이 앵커라는 거 어떻게 아시지? 그러니까요. 제가 12년 전에 했는데. 미스터 N이라 그래서 약간 노재필 네. 우두머리에 그리고 처음 보네요는 거짓말은 안 하니까 제필이가 처음 보는 건 아니니까 이분 누구실지 궁금합니다. 네. 환상적 맞죠? 환장적 뭐 이런 거 아니죠? 왜 본인은 환장이라고 생각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빨리 이 뉴스. 아프가니스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이 아프간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면서 국경 넘는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파키스탄에 300만 명, 이란에 200만 명의 난민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도 뭐 영국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하루 3만여 명이 아프간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도에도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비행기에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막 매달리는 사람들.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떨어지는 사진까지. 형제, 떨어져서 숨진 형제 사연도 나왔고. 그러니까요. 영국 정부는 난민 2만 명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EU 장관들이 조만간 회의를 열고 이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주 조회수에 이게 안 들었을까 했는데 11위에 들긴 들었더라고요.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프가니스탄 출신 방송인 겸 모델 비다 씨가 출연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 비다 씨는 탈레반이 여성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미 현지 거주 친척 중 여자들은 일하러도 못 가는 상황이다. 예전에 시골에서는 12살 여자아이를 탈레반한테 결혼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아프가니스탄은 20년 전으로 돌아갈 거다. 네. 네, 아프간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미국한테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해요. 미더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 어제 뉴스데스크에도 탈레반이 국제사회의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 우리는 복수하지 않을 거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존중하겠다. 예. 이런 유화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직접 뭐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탈레반이 장악한 이후에 국영 TV 여직원들이 무기한 정직을 이미 당했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부르카가 아니라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진 사진도 공개가 됐어요.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미국에서는 주시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그죠? 토마토 재배자님이 자강을 못하고 미국만 원망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네. 댓글로는 사실 우리 대사님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명까지 다 챙기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러면서 아프간 대통령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먼저 있다고 하는데 빠져나간 그분과의 어떤 비교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네.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네. 국제사회가 다 함께 우리나라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도 다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관심을 갖고 인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순번위를 하나 더 볼게요. 예, 동해안에 상어가 몰려온다. 수온 상승 때문이 네. 차지를 했는데 자 해수욕 하실 때 멀리 가시면 안 되고 좀 네.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그죠? 이게 조스 영화에서만 보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게 다른 나라 일, 남일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 4일 강원 강릉시 소돌항 위판장입니다. 몸길이 2.5m의 상어 한 마리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등 부분은 갈색빛을 띠며 배에는 점이 있는 악상어인데 강릉 경포 해수욕장에서 13km가량 떨어진 강릉 소돌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2달 전에는 속초 장사항 앞바다에서도 상어가 잡혔습니다. 몸길이 3m, 둘레 1.6m가량의 청상아리로 날카로운 이빨로 사람도 공격하는 성질이 난폭한 상어입니다. 청상아리는 지난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속초와 강릉, 동해 등 강원 동해안에서 3마리가 잡혔습니다. 보통 상어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 먹잇감이 많아지는 시기에 남해에서 서해로 이동하지만 최근 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동해에서 발견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바다에서 상어를 만났을 때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첨벙거리는 등 상어를 자극하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꿀총각님 네. 뉴스가 좀 새롭네. 아주 잘하시네. 승승장구 하실 듯. 느낌표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뉴스는 오직 조회수로만 선정하기 때문에 네. 다른 뉴스의 큐시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흥미 본위의 뉴스들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홍보 좀 해주세요. 네, 매주 들러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거 꼭 읽어줘야 돼요. 뭐요? 러브 인어님. 예. 내 거 읽어줘요. 네. 이휘준 아나. 배우 이재훈 씨 닮았다고요? 물결 에헤이. 느낌표 하트. 에헤이 이런 댓글. 근데 좀 있어. 좀 있어요? 좀 있어. 어떤 부분? 이재훈 좀 있어.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 못 한다. 눈? 살짝 눈 좀 있는데? 눈 2개. 눈 2개, 코 하나. 알았어. 아무튼 어머, 나 이렇게 이거 약간 제가 약간 뭐 계좌 이체를 했거나 뭔가 뇌물을 제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댓글은 아니야, 조금 근데 좀 있어. 콧날이래. 빌로바 TV님이 콧날이래. 예, 콧날. 맞아. 옛날에 제가 축구공에 콧날 코를 맞았는데. 그리고 러브이너님 그쵸. 튀어나왔어. 눈하고 코. 자, 이재원님 묘한 분위기의 뉴스입니다. 묘한 분위기. 네. 그냥 갖고 노는 뉴스 자, 같은 꿀총각님 느낌이에요. 와우 네. 내 얘기 했네. 아싸. 네. 좋아하시고 표상형님 물결 크크크크. 자, 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빨리 그래요? 넘어가요. 빨리 넘어가자. 예, 빨리 상어 얘기해 주세요. 상어 얘기. 상어 얘기. 우리나라에서는 상어에 공격당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지난 60년 동안 60년이라는 기간은 좀 길긴 하지만 상어에 물려 숨진 사람이 6명이 있었다고 해요. 생각보다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뉴스에 나온 저 상어뿐만 아니고요. 그 영화 조수로 알려진 식인상어 백상아리. 네. 그러니까 양양에서 처음 잡혔고 그리고 삼척, 동해, 고성 등에서도 잡혀서 9마리나 잡혔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요즘에 양양 서핑하러 많이 가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뭐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좀 멀리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깊은 바다로 가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숨어서 보는 명장 뉴스 색다른 순본이었습니다.
자, SNS 트렌드를 네. 짚어드립니다. 네. 8월 15일은 광복절이었죠. 네. 벌써 지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템을 일단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이번 달까지여가지고 네. 2021 버추얼 815 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달리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플로. 네. 그래서 내가 몇 킬로그램을 뭐 뺐는지 아니면 킬로미터. 지금 수습하고 있잖아요. 알았어. 킬로그램을 뺐는지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지 이걸 이제 알 수 있다고요. 캡처도 하고 그겁니다.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게 인증을 할 때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집짓기 모금함에 815원씩 기부가 된다고요. 네. 이게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네. 샵 2021 버추얼 815 런 좀 네. 많아. 2021 잘 될 거야 대한민국. 네. 카카오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네. 같고 3.1km, 4.5km, 8.15km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3.1절 뭐 45년 광복 이런 식으로 내가 몇 킬로미터를 뛰었는지 함께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캠페인을 통해서 1호 집이 마련이 됐대요. 그렇군요.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어플을 활용해서 자기 본인의 러닝 기록을 계속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시니까 그 어플 키시면서 저거 하나 올리시면 기부도 하고. 몇 분 조금만 더 조작하시면 기부도 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50세 이하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뭐 델타도 람다도 일단 백신을 맞아야 조금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9월 17일을 예약했어요. 휘준 씨는? 저는 그 명절 다음 날 23일인가요? 그 목요일 날 예약을 했어요. 네. 혹시나 병원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쉬는 날 다음으로 했어요. 그렇죠. 뉴스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훨씬 낫죠. 맞아요.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제가 맞아야 네. 또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옮길까 봐. 맞아요. 좀 거기 걱정이 스태프들도 돼서. 많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는 네.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코시국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예, 끝나는 그날까지 참 이게 참 만남도 계속 미뤄지고 이게 뭐 할 말도 많이 없어지고 맞아. 그냥 건강해라. 언제 밥 한 번 먹자가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 네, 그래도 이 코시국에 건강 잘 챙기라 이런 그냥 인사 한 번씩 주고 받는 게 그나마 관계를 유지하는 따뜻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올림픽이 끝나고 5시로 오늘 이제 컴백을 했는데요. 네. 이 5시 때 원래 방송하던 이 시간대를 쭉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다음 주부터는 방송 시간이 또 달라집니다. 나 역시 진짜- 유튜브입니다. 어떡하지? 나 헷갈리실 것 같아. 헷갈리실 것 같아. 이러다가 다 잃겠어. 다 잃겠어. 오늘도 너무 적어졌잖아. 366명이야. 아까 한 500명 넘게 봤는데 아까 저희 쓸데없는 저희 얘기해가지고 이지훈 닮았다 이상한 20명. 얘기해가지고 기분은 좋았잖아. 좋았어요.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2,000명까지 가고 3,000명까지 갔었는데 너무 적네.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요. 방송 시간이 뉴스 외전 끝난 다음인 3시 반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5시 뉴스랑 붙여나가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뉴스 외전하고 붙여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 뉴스는 뉴스 외전에서 쭉 보시고 좀 재미있는 흥미 위주의 뉴스는 남단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뉴스 외전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3시 반에 만나요.